가면 아마 사무국에서 이제 들려달라고 이제 하시고, 요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에요. 우리가 아마 문화 해설사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드릴 수 없는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유념해 주시고, 일단 8팀인가 그러는데요. 한 사람 또는 3사람 최대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있고 개인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앞에 3시에서 3시 50분까지는 4분 4조가 할 거예요. 그래갖고 10분 정도 시간 40분이잖아요. 그 10분 안쪽에 끝내주면 좋고요.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큰 어떤 예를 들면 지적은 아니고 참고로 서로 한 번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격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질의를 주시면 그분들 팀에서 좀 보완해서 다음 주 언제까지 제출할 때까지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 한 번 더 드릴 텐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맷은 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진을 넣게 되면 어디든 사진 유사한 내용의 사진을 어떤 쪽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면담자, 구술자 이런 식의 형식은 가져주시면 좋고, 요거 공통적으로 이런 거는 잘 해주시면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목차들 한 달랑 또는 한 장 정도 안에 이렇게 하나 또는 2개 목차를 져주면 읽는 사람들도 편하고, 아마 인터뷰했을 때에 이런 내용을 했었구나 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그동안 사무국에 누구죠? 조 국장님한테 감정이 있으신 분은 이 형식대로 해오지 말고 그냥 내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아마 고생 좀 하시게. 이거 하지 말면 이거 다 조 국장님 하셔야 되거든요. 네, 내버리겠습니다. 감정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 목차도 이렇게 넣으면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는 또 뭐 다만 여기 마지막에 질문을 꼭, 이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가서 공식적으로 하겠죠. 오늘 질문지를 좀 작성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했으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지, 구술 주제하고 구술자, 인적사항 요거 간단한 질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얼개를 짜서 하면, 또는 목차를 나온 걸 가지고 질문지에다 갖다 붙이면 그게 또 질문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형식을, 요거는 맨 뒤에다가 질문은 아마 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자 선생님 팀 누구 소개시켜주고 어떤 주제로 해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하고, 그 두 분인가요? 누구죠? 와서 우리 팀은 누구고 어떤 주제로 했고 요거를 좀 발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첫 번째 조가 됐네요. 네, 저희는 현재 저희 3명은 문화관광, 동해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원은 김미자, 김혜순, 박선아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를 간단하게, 저 중간 발표를 해서 별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한 주제는요, 논골단길 해설사예요. 저희가 또 문화관광 해설사다 보니까 유사 해설을 하시는 분한테 관심이 있고, 또 논골단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 해설을 하는 그 근무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논골단길 해설사분들도 조금 고령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설사를 하시게 됐는지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해졌고, 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향후에 관광 해설할 때도 그 묵호 지역에 대해서 또 공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논골단길을 시작하려 보니
논골단길의 그 시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골단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조연서 사무국장님을 먼저 찾아가서 일단 조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봤고요. 오늘 근데 저기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논골단길 기획을, 그러니까 질문하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4가지를 드렸고요, 사무국장님한테는. 그래서 논골단길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를 여쭤봤고요. 또 이제 여기 문화원 일을 하시기 전에 이거 묵호와 지금 인연이 있어가지고 묵호에 소개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관심 있으셨고, 그래서 또 마침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기획을 하시게 됐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 논골단길을 기획하시면서 또 어떻게 논골단길 스토리텔러라는 거를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그 마을은 그 마을 주민이 해야 된다, 그런 모토를 삼아서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국장님은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또 직접 다른 스토리텔러 분과 함께 나가셔서 현장 해설을 또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기억이 났던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봤던 게 3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논골단길이 아무래도 주관이 좀 바뀌었잖아요. 현재 논골단길을 보면서 드시는 생각과 또 향후에 또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논골단길 해석사들이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문화원에서 기획했던 스토리텔러 분들 위주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또 그 시니어 스토리텔러라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에서 또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활동하셨던 논골단길 해설사로 활동하셨던 분 한 분을 또 인터뷰했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시니어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 한 분 해서 각각 2분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은 묵호에 원래 거주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여기를 이주하신 분인지가 좀 궁금해서 2분께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도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2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활동하셨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기억났던 에피소드나 또 본인들만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묵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2분이 다른 점은 한 분은 과거에 활동했던 분이고 현재 다른 한 분은 현재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신 분은 왜 그만두셨는지, 또 현재 하시는 분은 또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런지 뭐 이런 걸로 차별을 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논골단길 그 리포트의 다른 내용은 그래도 논골단길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논골단길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더 리포트에 덧붙였고요. 그리고 사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스토리텔러를 처음 기획했을 때 교육을 수료 과정을 2번 거치셨대요. 또 2번째는 또 역량 강화 과정까지 하셨는데 그때 그 사진, 단체 사진이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같이 실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이고 여기는 이재경, 저쪽은 최진석 씨입니다. 세 사람이 저는 전체적인 그 방향성 제공하는 일과 그다음에 회의 진행 이런 모든 절차를 앞서 진행을 했고, 우리 선생님은 문서 작성 이거를 진행을 하셨고, 우리 저 친구분은
자료를 이제 취합하는 데 있어서 좀 발로 뛰신 분 이렇게 하고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책도 좀 구입을 하고 또 어르신들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하고 사전 답사는 같이 다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물을 오늘 우리 최진성님께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처음에 저기가 제시된 게 가족과 친지에 관한 이제 주제가 원래 주제였는데 그 취병사전 주제를 먼저 잡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그 큰 주제에 이제 부합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 산이라는 것을 사람에 좀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취병산에 어떻게 보면은 개호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따져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백두대간에서 딱 빠져나와서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등산 앱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백두대간에서 그게 거쳐서 이제 두타산을 건너오고 그 두타산에서 여기 이제 신음산 이 진해구를 해가지고 솔미산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병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평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계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에 의해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취병산에 대한 기록을 찾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던들 뭐 문헌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옛 지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뭐 크게 이전부터 밝혀졌던 그러니까 지도 같은 경우는 뭐 해동 지도, 대동요 지도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은 되는데 보여지는 지명은 두타하고 뭐 이제 그렇던 옛날 그 지명에 연관되어 있는 지명만 나오지 지명에 대한 그 기록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를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지명에 대한 유래에서 들어올 수 있는 뭐 척추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동네에 가면은 뭐 기운팔경, 뭐 세원팔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각 전국 어디 가면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기 위한 명소가 많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하나에서 작게나마 그 동네에서 부르시는 발경이라는 그런 이름도 많고. 안경성 글이 안 보여가지고요. 저희는 박영창, 신왕성, 조주희 세 사람이 했었고요. 송정동에 있는 문재홍 이발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면담 주제는 소멸돼가는 근현대 직업인의 생애사 조사로 했고 면담 취지는 특정인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기억을 공유하고 개인 삶을 지역사와 동시대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해보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면담은 뭐 한 두세 번 해야 되는데 조금 요령을 피워가지고 한 번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장소는 그 송정동에 있는 1심 이용소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자료는 첫 번째 도입 부분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발 관련한 일반 배경을 서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송정동에 관련 일반 배경, 그 다음에 그 윤재웅 이발사에 대한 면담 구술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발사 관련은 좀 빼고 저희가 송정동을 좀 나름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송정동은 삼봉산을 진산으로 근산을 안산으로 삼고 있다. 석가군 유적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3,000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 강원도 기념물 84호로 지정된 철기시대 유적이
14,125평방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서 예전부터 송정동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서 깊은 송정동은 솔란대, 솔밭마을, 송나정, 송정리, 송정동으로 계층되어 왔다. 송림이 울창하고 소나무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송정동에는 삼척김씨, 강릉김씨, 남양시 등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그런데 한국가 들어선 1980년대를 기점으로서 송정동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송정 북평해수욕장과 송정동 일대 수십만 평의 논밭이 동해안 수면으로 편입되었고 집단 이주를 전제로 동해 남부인 송정, 북평, 담봉동의 정부의 북평 산업기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개발이 제한됐다. 이런 그 개발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송정동은 북평읍 시절에 인구가 약 13,000명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3,778명 그리고 2,187가구가 있어가지고 거의 1인 가구 형태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학교 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가지고 초, 중, 고 3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개교로 줄어 있고 학생 수도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년 당시에 32학급 1,720명이었는데 현재 7학급에 82명으로 대폭 감소한 아주 작은 초라하게 마을로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시멘트, 유연탄, 아연 정광석, 석회석, 광석물 야적과 하역으로 분진, 소음, 진동 공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윤재홍 이발사를 만나는 시간이 일이 끝난 오후 시간대 7시여 가지고요. 그 한 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면담을 했었고 첫 번째 물었던 것은 가족하고 연세 뭐 이런 것들을 물었었고 두 번째는 이발 기술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뭐 학원 나왔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개업을 하려면은 그 뭐 이렇게 조발이라든가 뭐 면도라든가 그다음에 세발, 뭐 머리 감기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보통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본인이 스스로 서는데 한 6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견수 생활이라든가 이발 기술 습득 과정 이런 것들을 질문했었습니다. 인사. 저희는 동해시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한 주가 꾸며졌고요.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구술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록을 남기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기록, 우리 해설사들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조금 늦게 입사를 했지만 우리 지 선생님이 좀 일찍 입사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해설사의 아주 가장 원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 선생님의 구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적어가면서 우리들의 역사를 한번 남겨놔보자 이러한 취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 정리는 뭐 다 잘 안 됐지만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 첨부를 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지영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쪽간이 마스크 잠깐 조금 내리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동해문화관광 해설사고요. 주제는 동해문화관광 해설사
20년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뭐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되십니까? 20년. 바로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내걸고 이렇게 사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사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2001년도에는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를 뽑았지만 이렇게 딱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에서 또 막바로 뽑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럼 어땠을까요? 예, 우리 동해시는 그래도 2001년부터 관광에 막바로 굉장히 발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해는 2001년도에 2사람을 뽑았어요. 뽑았고 물론 그분들이 지금은 개인 일로 인해서 다 나가셨지만 제가 2002년도에 그때 2사람을 뽑을 때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저기 가서 뭐 어떤 문화유적지에 있는 가서 해설을 하면 하루에 뭐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활동비 이런 거 자체를 주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었고 하루에 막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시내 바깥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30분, 40분, 1시간까지 막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퇴직하고 뭐 어떻게 하신다 해도 집에서 이거 너무 아니다 이래서 뭐 그냥 좀 잔소리 좀 듣고 이러다 보니까 감두시고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서 2002년부터 정확하게 일수 그 다음에 활동비 이런 걸 정확하게 주어서 저는 좀 운 좋게 공짜로 일해본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2002년도부터 제가 했는데 우리 해설사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전국 해설사들이 한 3,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동해문화관광 해설사는 8명.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은 총 15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다른 데에서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뭐 해설사라든가 뭐 모든 걸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해설사 정립, 해설사 협회, 우리나라 협회, 우리나라 한국문화관광 해설사 협회 이런 거 다 창립하고 만들어질 때 제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저는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웃처럼 느껴질 텐데 앞으로는 제가 2002년도부터 정확한 일수, 정확한 활동비 이런 거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근무 날짜로 보면 2021년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독보적으로 1호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이 일수를 한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해왔고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20년 앞으로는 역사가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시작된 해부터 시작하면 제가 지금 현재도 뭐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만은 거의 독보적으로 가장 우리 해설사에서는 우리 동해시의 정미가 그래도 앞서가고 있고 우리 동해 문화관광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해시의 이 문화관광에 이렇게 열성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열성적인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다행입니다. 굉장히 감사드리는 거고요. 제일 나중에 하신 그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독보적인 1호
이거 아주 멋진 표현이고요. 그 우리 내가 동해시에 문화관광 재단이 있는데 거기 제가 이사인데 왜서 다른 도시는 문화 재단인데 관광이 왜 붙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저 동해시 문화해설사 8분의 어떤 그 화려한 그 해설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칼집에 있던 걸 칼을 다 꺼내야 되니까 다들 하실 말씀도 많고 뭔가 다들 본인들의 또 관심과 주제들을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조의 이제 김미자 선생님, 김혜순 선생님, 박선아 선생님은 농골담길이라고 하는 동해가 내놓을 만한 어떤 관광지 또는 거기에서 관광을 해설하고 있는 어떤 역사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거기서 조현수 사무국장 그다음 지금은 아마 하시지 않고 있는 분 한 분, 인터뷰는 3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묵호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요. 기록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억도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다들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이제 좋은데 지금 그 사무국장보다는 그 전에 문화관광 해설했던 부분 그다음 해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맞춰서 예전에는 어디가 주로 어느 자리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느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공간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서 그래서 저는 묵호야말로 안묵호가 문제가 아니고 세묵호가 약간은 다시 점검돼야 된다고. 저한테는 오히려 세묵호가 이질적이에요. 저는 이제 묵호고모가 있어갖고 어렸을 때 와서 이렇게 묵호역에 내려가고 이렇게 봤을 때의 풍경과 물론 그 위에까지 등대 쪽에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분에 대해서 그 문화관광할 때 포인트와 어떤 점을 주로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구술을 하면 다 기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식이 들어가야 돼. 묵호도 변하는 거예요. 그 풍경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농골담길의 상징성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변화 이런 것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두 분들의 이 시기적 간극 사이에 농골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농골담길에 엄청난 이상한 게 아니고 또 뭔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사람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영하는 건데요. 그게 잘 가는 방향인지 안 가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변화 자체는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보고 기록해. 우리가 리드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걸어온 어떤 방식들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좀 한번 해야 된다. 뷰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하면 어디 가서 포인트를 했을 텐데 분명히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올라갔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가 농골담길에서 얘기할 때 또 다른 내용들이 설명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아까 4조인가요? 그 문화해설 관광 역사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교롭게 두 팀이 같은 거의 주제로 하나는 구체적으로 농골담길에 집중하는 거고 하나는 동해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아마 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묵호 내지는 세묵호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더라도 차이와 대비를 통해서 이 변화를 한번 읽어 넣는 질문을 좀 던져달라. 이게 이제 제 요구고
신문 자료나 이 신문 기사나 자료를 물론 사진은 많이 모으면 좋은데 우리가 검색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에 너무 일단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있으니까 어디 안 가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렇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는 기록이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고려해주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민들 중에 거기 살아왔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묵호, 알리고 싶은 묵호와 해설사들이 설명해주는 묵호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를 한번 이게 체크 포인트로 이제 약간 비교의 지점, 대조군으로서 한 사람을 체크해 보면 사실은 좀 많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조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여튼 지금 했던 방식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고요. 2조 최창금 선생님 화전가는 이건 이미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논문도 있어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소장자 아니면 내력이나 이런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취병산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분석해 나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그 취병산 일대에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어디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면 동해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사에 좀 더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마치 이게 자산어보를 찾아서 이런 개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사연구자들은 거기에 임진왜란에 등장하는 있는 3천여 명의 인물들을 다 뽑아갖고 지금 이순신 혼자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적해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족보를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어느 집안하고 맞는지 이걸 지금 평생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화전가를 가지고는 우리가 텍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목표는 제가 보기에 지방 유형 문화재까지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글자 한자 놓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취병산을 바라보고 있는 화전가에 버금가는 이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좀 긁어내서 거의 화전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취병산을 구술해냈을 때 이게 거의 하나의 인지 지도 내지는 어떤 취병산을 구성해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 자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논문도 읽고 하니까 아까 기운골이나 소름골 있잖아요. 예, 그쪽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또 그거 할 수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취병산 같은 것도 얘기해줬으면 좋은데 이 사람 얘기가 좀 덜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가 포인트가 화전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최창금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분들보다는 며느리한테 소장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취병산 화전을 실제로 즐겼던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슬을 따서 이 화전가 내용과 이 사람들의 기억을 동시에 퍼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미 있게 추가할 수 있잖아요. 요 화전가의 짧은 요 글을 가지고 훨씬 더 생생한 모습으로 여기 어떤 내용이 있거나 어디서 바라봤을 때 얘기라든가 이런 거요. 그런 걸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인터뷰 자료가 여기서 발표를 안 했지만 그 속에 다 불편이 또 있어요. 그분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좀 정리해줬으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화전가 내용을 거의 재현하는 식으로 좀 풍성하게 좀 오히려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성정동 3조 윤재홍 이발사는 사실은 한 개인의 생애사치고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생님이 어쨌든 정리를 가장 그나마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면담자, 면담 주체, 취지, 일시, 장소 이렇게 해서 성정동 1심 이용소의 이발사 윤재홍 선생님의
어떤 성정에 살아오면서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반 배경을 이발사와 관련된 아까 도구, 물질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요 도구들이 언제 도구인지 여기서 지금 아까 뭐 옛날에 과거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기록에서는 연도나 가급적이면 어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 그 전이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나 아니냐 뭐 이런 어쩌면 가능한 한 사람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방법론들을 질문을 꺼내서 역사기 연대기를 좀 더 잘 그러니까 다른 신문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구술로서만 들을 수 있는 기록 연대들을 좀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뭐 사실은 취병산도 마찬가지인데 이 취병산 하전가가 분명 최금찬 선생이 했겠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윤정빈, 저는 이혜영이고요. 윤정빈 선생님은 통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목이 남아선호 사당을 살펴본 엄마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는 8년 전에 96세로 자꾸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84살이세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엄마한테 왜 그렇게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더니 우리 엄마 나중에 성질 내가지고 한번 대판 싸웠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춘천 쪽에 계셔서 한번 넘어가서 갔다가 하고 밤에 다시 넘어오고 이런 일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외할머니 이야기는 엄마의 기억 속에 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느꼈을 때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병적으로 아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저게 도대체 왜 저랬을까를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하면서 그 의문점이 다 풀렸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들 하나에 딸이 6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여서 저는 그러니까 외할머니 조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어머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할머니가 평생 닭고기와 계란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도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랬을까? 근데 그게 아들 때문이라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맏딸인데 그 위로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엄마 밑으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어렸을 때 잃은 거예요. 하나는 아기 때 잃었고 하나는 그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2학년 때 이렇게 그 강가 앞에 강에 그 홍천강이라는 강이 흐르는 곳에 살았는데 장마가 많이 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물 구경을 했는데 그 뚝이 쓸려나면서 같이 몇 명이 내려가서 아들을 잃고 나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을 찾아가셨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닭고기랑 계란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제가 알기는 지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그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맹목적인 아들 사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래입니다. 저는 구술을 받아본 게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당신이 걸어오신 자서전을 쓰시다가 결국 책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가셨는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일대기를 조금 기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버지가 목차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려서 섰을 때 우리 한길집이라는 그 집의 내력과 그 다음에 당신이 결혼했는 얘기, 군대 얘기, 그 다음에 가족을 이끌어왔던 얘기 이런 거를 쭉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또 아버지 친구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 집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조금 들어가지고 제가 휴대폰에다가 녹음을 조금 하면서 들었고, 이제 아버지의 생은 저희들이 일남 사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유일하게 동선으로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보내놓고 나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힘든 시간들을 이제 저한테, 제가 맞이다 보니 모든 거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집 내력에 대한 집안 내용 이런 거를 딸이지만 그런 일을 많이 겪어와가지고 내용도 좀 기록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 구슬 배우면서 다른 오히려 구슬보다도 아버지의 일대기를 한번 기록해보고 싶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다방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그 의견들을 또 표출하신 데 대해서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과제를 주실 때 2주간의 공부는 제가 추석 지나러 서울 올라가고 있어서 그 과제를 미처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그 내가 기억하는 6.25에 대한 경험은 잠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은 하면 산을 이루면 공중을 날아가서 사라지지만 기록이란 건 영원히 남는다.